첫 번째 경기 파나티나이코스 대 첼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첫 경기에서 승점 1점을 따냈다. 보라츠바를 상대로 나선 원정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바카세타스의 골이 나왔지만 아쉽게 승리하진 못했다. 그래도 주리치치와 펠리스트리, 스포라르 등 유럽 B클럽에서 주전으로 뛰어도 어색하지 않을 공격수들이 시너지를 내며 기회를 만들었고 막시모비치의 중원 수비 가담도 원활했다. 첼시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서 첫 발을 잘 내딛었다. 피오렌티나, 베티스 등과 더불어 가장 우승 확률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헨트 상대로 화력을 보여주며 사고를 터뜨렸다. 엔조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 마두에케와 코릴, 잭슨 등이 모두 빠진 경기였지만 은쿤쿠와 네투가 공격을 이끌었고 베이가와 디사시의 측면 침투도 위협적이었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파나시나이코스도 만만치 않은 전력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액티브 로스터로도 프리미어리그 10위 안에 들 두 팀을 만들 수 있는 첼시의 뎁스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주앙 펠릭스와 은쿤쿠, 무드리크와 네투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첼시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야기엘로니아 대 페트로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야기엘로냐는 첫 경기에서 대열을 낚았다. 원정에서 덴마크 최강인 코펜하겐을 상대했는데 플루르와 추를리노프의 골로 승점 3점을 따냈다.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고 나선 경기였기에 경기 주도권은 가져오지 못했지만 아드리안과 스토이노비치가 중앙 수비를 책임지며 상대를 막아냈고 리스트코우스키의 수비 가담도 원활했다. 페트로쿱은 홈의 2점을 살리지 못하고 파포스에 완패했다. 테오도르의 한 골이 있긴 했지만 4골을 실점했다. 몰도바 리그에서는 우승을 다툴 전력을 자랑하지만 유럽 대항전 레벨에서는 그리 인상적인 선수 구성이 아니다. 기대했던 플라터커의 측면 침투도 그다지 원활하지 않았다. 야기엘로냐의 승리를 본다. 비아위스토크 시티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홈 일정이기에 홈팬들 앞에서 홈의 2점을 누릴 수 있다. 또 원정팀은 플라터커와 이온 등 측면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이 잦기에 역습 상황에서 상대에게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플루르의 문전 침투가 있을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첼레 대 바샥세이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레는 첫 경기에서 비토리아 기마랑이스에 패했다. 윙어로 출전한 마트코의 한 골이 있긴 했지만 포르투갈 팀의 공세에 고전했다. 때문에 승점이 없는 상태로 홈 경기에 나서기에 이 경기 결과가 중요하다. 홈에서는 그래도 믿을만한 경기력을 보여주기에 쿠치스와 마트코를 앞세워 골을 노릴 것이다. 바샥세이는 이번 대회 8강 이상이 기대된 팀이다. 그러나 홈의 2점을 살리지 못하고 라피트빈에 패했다.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폴란드 대표팀 공격을 책임지는 피용택이 한 골을 터뜨렸지만 원하는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출발이 좋지 못하고 이 경기에서 분위기 반등을 노려야 한다. 바샥세이의 승리를 본다. 첼레가 수비적으로 나서 승점 추가를 노린다면 원정팀도 고전할 수 있다. 그러나 1패를 안고 있는 첼레기에 두이카와 세슬러 등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공격 숫자를 늘릴 텐데 피용택과 퀼러를 앞세울 원정팀 역습에 무너질 수 있다. 웨즈데미르의 중원 장악도 있을 바샥세이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란FC 대 샴록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란은 북아일랜드 클럽으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왔다. 몰도바와 키프러스 등 국대 전력이 떨어지지만 경쟁력을 보이는 클럽을 소유한 리그와 달리 경쟁력이 떨어진다. 앤디 라이언이라는 믿을만한 공격수를 보유하긴 했지만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선수가 없다. 이 경기에는 맥켄디가 징계로 결장하기도 한다. 샴록은 첫 경기에서 난적인 아포엘에 패하지 않았다. 선발 윙백으로 나선 파루기아의 퇴장이 나왔지만 남은 시간을 버텼고 딜런의 골이 나왔다. 그간 참여한 유럽 대항전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하고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이번 시즌은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다. 로페스와 그레이스 등 수비 라인도 안정적이다. 접전을 본다. 두 팀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소속의 팀으로 지형적으로 가깝고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크지 않다. 샴록이 충분히 승점을 노릴 경기다. 오닐의 중원 수비 보호 아래 상대의 90분간 밀리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샴록이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AS 로마 대 디나모 키예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로마는 유로파 우승권 팀이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출발이 좋지 못하다.
빌바오 상대로 홈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고 엘프스보리에 패했다.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한 경기였지만 패배는 충격적이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는 펠레그리니와 디발라, 도보비크 등이 선발 출전할 것이고 크리스탄테가 중원을 이끌 것이다. 훈멜스의 센터백 출전도 기대할 만하다. 키이우는 라치오와 호펜하임 상대로 연패했다. 샤크타르와 함께 우크라이나 축구계의 양강으로 평가받는데 원활한 선수 수급 실패가 유럽 대항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바나트와 카바예프 등 해결할 선수가 있고 사파렌코의 중원 존재감도 있지만 벤치에서 흐름을 바꿔줄 게임 체인저가 없다. 로마의 승리를 본다. 키이우는 연패 중이기에 강팀 상대로도 수비 위주로 라인을 내리기 어렵다. 사파렌코와 브라주코가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경기에 임할 텐데 크리스탄테와 파레데스 상대로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다. 도보비크가 최전방에서 미끼 역할을 하며 상대 수비를 몰고 다닐 수 있고 소울레와 디발라, 펠레그리니 등이 해결할 로마가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RFS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첫 경기에서 체코의 강호인 풀젠 상대로 승점 1점에 그쳤다. 그러나 베식타스 원정에서 승리하며 좋은 출발을 했다. 에비메와 마르무시 등 리그에서도 잘해주는 공격수들이 문전압 기회를 잘 해결했고 크나우프와 은쿵쿠가 빠른 발로 상대 측면 수비를 허물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순항 중이기에 내심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은 물론 유로파 우승도 노리고 있다. 리가스 푸트볼라는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승점을 따냈다. 그러나 유로파 2경기에서 6실점하는 등 유럽 대항전 레벨에서 수비 불안이 크다. 파니치와 아담 등이 중앙 미드필더로 나서는데 공격 전개는 어느 정도 하는 반면 최종 수비 보호가 되지 않았다. 이 경기에서는 승점 추가를 위해 다소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본다. 리가스는 이카우니엑스를 비롯해 기회를 골로 해결할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다우드와 괴체가 중원에서 공격을 이끌 수 있고 마르무시와 샤이비가 수비 뒷공간을 돌파로 이겨낼 프랑크푸르트가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